안녕하세요. 마가텍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안전 두 번째 단원인 운동 손상의 예방과 대처 중에서 운동 손상의 예방, 운동 손상의 대처 및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의 예방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운동 손상의 유형별 대처 요령을 알고 처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운동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주 학기 초로 돌아가 보면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배웠었는데요. 그때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을 반드시 고려하고요. 그리고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형태 등을 고려해서 나에게 적합한 운동 계획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준비 운동은 본 운동을 하기 이전에 하는 운동이고요. 정리 운동은 본 운동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하는 운동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운동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거 아시죠? 물론 맨몸으로 운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즐기는 운동들을 보면 약간의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이 운동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낡은 어떤 농구 골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농구 골대 주변의 상태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기상 상태가 이제 비가 온 이후에 실외 농구 코트 같은 경우는 미끄러운 경우도 많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장비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떤 라켓이라든지 아니면 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러브라든지 여러분들의 보호 장비 같은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특히나 위험한 운동 좀 운동 손상이나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보호 장구를 꼭 생활화해서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팔꿈치 보호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무릎 보호대, 발목, 손목 보호대, 여러 또 이렇게 투기 경기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헤드기어 같은 것도 하나의 운동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떤 이 서핑을 준비하고 있죠. 이 자연 환경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건데요. 이럴 때는 더욱더 꼼꼼하게 아주 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장비나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하죠. 승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페어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경기나 스포츠에 참여한다면 이 운동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웜업이라고도 합니다. 운동 전에 안정 상태에 있는 신체 기능을 본 운동, 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준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운동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에는 뭐 전기차도 나오고 하지만 아주 좀 이전에만 해도 예를 들어 경유차, 디젤차라고 하죠. 그것 같은 경우는 엔진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약간의 예열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갑작스럽게 운동을 참여하게 되면 기능이 100%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혈액순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 운동의 효과로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유연성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심폐 기능을 약간은 심박수도 조금은 빨라지게 하고, 그리고 호흡도 좀 가빠지게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근육의 온도도 향상되어서 운동의 효율적인 그 신체 조직의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본 운동에 들어갈 때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준비 운동의 예로는 아주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 걷기나 빠르게 걷기, 그리고 가볍게 조깅하기, 이 정도의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목 돌리기, 소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의 관절 운동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운동 이후에 하는 이 정리 운동은 쿨다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 운동을 해 고조된 몸의 활동을 천천히 안정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준비 운동과 반대의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리 운동의 효과로는 심박수나 혈액순환의 속도를 서서히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근육통이나 근육 경직, 그리고 어지러움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근육 내에 생산된 젖산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안 좋은 물질들을 피로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정리 운동의 예로는 크게 숨을 쉬는 마지막 이제 숨쉬기 운동도 이런 정리 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심호흡하기, 그리고 가볍게 달리는 활동을 통해서 근육 내에 쌓인 젖산을 소모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로 물질이 쌓인 이 근육들을 늘려줌으로써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리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운동 손상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봤죠? 네, 뼈, 관절, 근육 관련 운동 손상이 있었고요. 피부 관련 운동 손상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운동 손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뼈, 관절, 근육 관련된 운동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레스트라고 하죠. 편안한 자세로 평평한 곳이나 평평한 곳에서 지금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잠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뼈 관절 근육 관련된 운동 손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손상된 부위가 붓게 됩니다. 부종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합니다. 이게 아이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운동 손상이 일어난 부위를 압박 분대로 잘 싸매주는 압박 단계입니다.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압박을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그 운동 손상이 된 부위에 피가 몰리게 됩니다. 부종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올리기, 엘리베이션이라는 네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뼈, 관절, 근육 관련 운동 손상 4가지를 살펴봤었죠. 뼈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골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뼈가 이 관절에서 이탈하게 되는 탈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염좌 증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근육에 과도한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 경련이 있었습니다. 골절부터 살펴보면요, 골절이 의심되는 증상, 그 운동 손상이 나타난다면 그 골절 부위를 단단한 부목이라고 하죠. 막대기 형태나 아니면 어떤 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그 과도하게 또 움직이게 되면 더 큰 골절로 때로는 복합골절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충격 예방을 위해서 그 골절 부위를 관절을 중심으로 부목을 대줘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탈구일 때는요, 그 탈구된 어떤 관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탈구된 관절을 마찬가지로 고정한 상태에서 얼음 찜질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 차시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 빠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의료진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또 그 탈구 증상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염자 증상은요,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운동 손상에 대한 대처가 될 것 같아요. 나 좀 삐끗한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다 기부스를 하고도 이렇게 잘 걸어 다니는 친구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손상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압박 분대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고 얼음찜질도 충분히 해주고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염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근육 경련인데요. 근육 경련은 과도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 내에 수분이나 그 나트륨이 많이 손실되어서 근육이 이렇게 뭉치거나 쥐가 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럴 때는 시원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요. 염분이 포함된 뭐 이온 음료라고 하죠. 이런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이 당겨지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 이것을 펴준다는 개념입니다. 근육이 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피부 관련 운동 손상인데요. 크게 우리가 5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타박상부터 보겠습니다. 멍든 상처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얼음 찜질로 붓는 것을 막고 처음에는 냉찜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환부가 빠르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 붓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얼음찜질을 실시하고요. 이후에는 그 모인 혈액들을 빠르게 분산시켜야지 그 멍든 상처가 빨리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난 이후에는 온찜질을 실시해 주고요. 그리고 찰과상, 이렇게 살짝 까진 상처, 긁힌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상처 부위 이물질을 흐르는 물로 씻어서 그 이물질, 뭐 모래라든지 흙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까졌을 때의 표면에 있었던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고요. 소독을 하면 더 좋겠죠. 이물질이 없도록 해놓고 그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 후에 그 부위를 밴드로 막거나 거즈로 덮어서 상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피부 관련 운동 손상 처치 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처치 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먼저 청결하게 아니면 소독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뭔가를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피부 손상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오염된 물질이 묻은 손으로 하면 2차
오염에 감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진 지시 없이 상처에 함부로 뭐 이거 괜찮아 하면서 침 바르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예전에 뭐 이렇게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이 괜찮아 침 바르면 돼 이러면서 막 까진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이 피부 손상이 된 것보다 제2의 바이러스 침투가 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부가 손상된 부분을 깨끗하게 그리고 이물질이 없도록 그리고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상, 자상, 절창 이렇게 세 가지 또 피부 관련 운동 손상이 나는데요. 그림에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유사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찢어지거나 열상, 찢긴 상처죠. 좀 이게 패였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살같이 좀 이렇게 오돌도돌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패인, 찢어진 이런 상처, 그리고 자상, 어디에 이렇게 찔린 상처, 그다음에 칼에 베이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이 절창,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처에 대해서 일단은 유사하게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피가 난다면 지혈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독도 가능하다면 빠르게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야 되겠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 스스로 이게 거즈를 대든가 이렇게 밴드를 했는데도 피가 계속 나고 있어요. 출혈이 계속 지혈이 안 되고 계속 출혈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운동 손상으로 심장마비야 뭐 뇌진탕, 우리 열 손상 등이 있었죠. 먼저 심장마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장마비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요. 선생님도 아직은 주위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렇게 의식을 잃거나 응급한 상황이 생긴 적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사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이런 시민들의 영상을 볼 때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 가족,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한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119에 신고를 요청하죠. 물론 주위에 누가 없다면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나 뭐 공공기관, 학교, 뭐 교통, 지하철 이런 곳에 여러 장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예전에 뭐 제세동기라고도 불렸는데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몇 줄 슛, 팡 이렇게 가슴 부분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건데 그것을 이제 휴대 가능하게 아주 소형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없을 때는 곧바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되고요.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누군가한테 가져다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한 후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처음에 전원을 켭니다. 이게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명칭의
맞춰서 자기 스스로 이 심장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원 장치가 있어서 응급 환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위치는요. 그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 그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한쪽은 오른쪽 가슴, 한쪽은 옆구리 쪽에 이렇게 패드를 부착하고요. 그러면 약간 제품마다 사용 그 음성 메시지가 조금은 다를 텐데 그 나오는 음성 그 메시지에 맞춰서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요, 자동적으로 이 응급 환자의 심장마비 걸린 이 응급 환자의 심장 상태, 심장 박동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 이 제세동이 필요하다,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달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주위에 사람을 다 이게 좀 약간 거리를 두게 하고요. 그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죠?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하는 방법은 아마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텐데요.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그 슛 하기 전까지 심장 충격 그 사용이 되기 전까지는 가슴 압박을 계속 실시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 교과서에 실린 그래프를 하나 보면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심장이 멈춘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소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면 그래도 50%의 소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그 소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뭐 5분이 지났을 때는 25% 정도밖에 다시 소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판단과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심폐소생술이 주위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운동선사로 뇌진탕이 있는데요.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과도하게 이 뇌에 충격이 있는 상황이 온다면 상태가 심각하거나 뭐 진짜로 막 눈이 이렇게 뒤집힌다고 하죠.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눈이 뭐 초점을 못 잡거나 그리고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혀도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태가 심각하면 머리와 목, 이 뇌뿐만 아니라 이 경추를 지나는 이 신경도 손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수송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손상인데요. 뭐 구강 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치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치아가 많이 부러졌어요. 갑작스레 부러졌어요. 그랬을 때는 어디에다 넣고 간다 했죠? 네, 우유 또는 식염수에다 넣고 병원으로 가서 빠르게 그 치아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좀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뼈, 관절, 인대에 나타나는 운동 손상, 그 피부 관련된 운동 손상, 그리고 기타 운동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은 운동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하시오. 먼저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죠?
네, 염좌 증상이죠. 그래서 뼈, 관절, 인대와 관련된 운동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로는 라이스 응급처치를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안정,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해야 되겠죠. 아이싱 해주고요. 그다음에 압박을 해줍니다. 뭐 붕대로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운동 손상이 된 부위를 올림으로써 붓기를 붓는 것을 방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심폐소생술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단 조건이 있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을 경우로 가정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처음에 환자 발생했어요. 네, 심정지가 확인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의식 확인을 하는 거죠.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위에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거기 모자 쓴 누구누구. 우리 반 친구면 이름을 알 수도 있으니까 누구야 119에 신고 좀 해줘. 그리고 또 그 옆에 친구한테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평평한 곳에 이 환자가 잘 누워 있는 상태에서요. 이 상의를 좀 탈의시키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는 부착하는 게 뭐였죠? 패드. 예, 우리 납작한 약간 파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 그 패드를 부착 위치에다가 정확히 부착을 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심장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뭐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 재세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위에 물러나십시오, 물러나십시오. 이제 이런 메시지 나오는 기계도 있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물러난 상태에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는데요. 뭐 인공호흡은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응급 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아까 피부 손상에도 나왔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압박만 정확하게 실시해줘도 심폐소생술을 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아주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